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4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주도 뭐 재밌으셨어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막 하지만 이제 뭐 어쨌거나 지금 제일 요즘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코로나예요, 다시. 그죠? 예, 지금 뭐 미국은 지금 뭐 오늘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뭐 1,500, 1,600, 1,700까지 막 지금 하루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찌 됐건 간에 굉장히 지금 잘 선방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선방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국민들이 다 그만큼 피나는 지금 다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수치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항상 보면 이런 걸 진짜 느껴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다른 나라 진짜 뭐 힘들고 다른 민족 힘들 때 보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 뭘 해내. 하여튼 그거 보면 진짜 우리 민족 대단하긴 해요. 역시 그거 보면.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뭐 우리도 북반구에 뭐 그죠? 위도상도 뭐 거의 같고 하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코로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4-3366-8288. 오늘도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 있고요.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예, 문자에서 3559님 되셨고요. 전화에서는 2985님하고 577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오늘 또 더군다나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가 오늘 드디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이반장 혹시 필요하다 이런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한번 오늘도 달려보죠, 같이. 그래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대구에 사는 유석이 아빠입니다. 유석이? 네. 유석이 아버지, 예,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계좌 만든 지는 꽤 오래됐고요. 아, 한지는 얼마 안, 근데 네, 좀 본격적으로 하신 가지고 얼마 안 됐고, 그죠? 한지는 한 5년? 아, 5년? 그래도 꽤 되셨네. 네.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유석이 아버님 하니까 유석 군이 아들 같아요. 네. 그죠? 몇 살 정도 됐어요? 20살 정도 됐습니다. 아, 20살. 아니, 뭐 자기 아들 얘기하는데 뜸을 들여요. 헷갈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유석이 아버님, 그럼 유석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학생? 아니면? 네. 아, 학생?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요즘 대학생들 주식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유석 군도 네, 혹시 맞아요. 그래요? 하기는 하는데. 아, 해요, 역시. 네. 친구들도 다 안 되죠? 네. 그래.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그쵸. 아이고, 아버님 진짜 좋은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버님, 근데 막 핀잔 듣는데요. 왠지 아시죠? 네, 주식을 지금 현재 이거 막 유동성이 좀 풀려 있어서 주식을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무조건 게임같이,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젊은 친구들은 다 하고 있어서 주식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석이 아버님 같이 그런 얘기하면 요즘 핀잔 듣는데요. 그래요, 유석이 아버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이지웰. 이지엘이요? 예, 매수가 얼마요? 9,020원에 30%. 네. 그리고 메지온. 예. 18만 1,000원에 30%. 예. 그리고 CMG제약. 예. 5,020원에 10%. 네. 땡입니다. 예. 아, 땡입니까? 아, 땡이라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그래요.
일단은 30, 30, 10%씩 갖고 계시네. 그래요. 이 반장하고 통화하면 뭐가 궁금하셨어요? CMG 제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아, CMG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뭐 녹내장 그 관련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시알리스라고 해서 그 발기부전 치료제하고도 관련이 있던데, 주가가 보니까 이제 무슨 계속 왔다 갔다 롤링이 좀 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이 CMG 제약 자체가 네. 이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차바요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차바이오예요. 제가 지금 주봉을 살짝 켜볼게요. 주봉을 살짝 켜보면 이 회사가 2018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여기 2017년 말에. 그죠? 지금 여기 네. 보시다시피 2017년 말에서 2018년 요때 왜 오른지는 아시죠? 그 이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 표적 항암제를 하는 것 때문에 유명했었어요. 표적. 왜냐면 차바이오가 막 표적 항암제를 이 회사한테 밀어줘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항암제 어떤 이런 걸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표적 항암제 미국에서 임상 이야기가 그때 있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2017년도 말에 갑자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죠? 네. 왜 다 까먹었을까? 이게 이렇게 다 까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적 항암제가 실제로 뭐 영향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실은 표적 항암제가 계속 잘 됐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죠?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는 그거 야 뭐 한대 항암제잖아 막 이러고 나서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쭉 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항암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아닐까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회사에 관심을 특별히 가지신 건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러셨죠?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최근에 이걸 녹내장 치료제하고 뭐 시알리스 그런. 그거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기부전 치료제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시알리스라든지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게 독점일 때 그때나 했지 지금 그게 다 풀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제네릭 복제약이 막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그러면은 그게 그 옛날 같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쓰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쓴다 그래서 옛날 같이 이게 독점 갖고 있을 때와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막 복제약도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이 회사한테 큰 수익이 될까요? 전 그건 좀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녹내장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지만 녹내장이 더 많을까요? 백내장이 더 많을까요? 백내장이 더 많긴 한데 위험한 건 녹내장이 더 녹내장이 위험하죠. 훨씬 위험하죠. 녹내장을 잘못하면 실명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녹내장은 백내장이 더 많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 이거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녹내장이라는 거는 그만큼 백내장보다 저변이 많이 환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적당. 예.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전문적인 건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환자가 얼마나 저변이 많냐가 실은 제약사들의 실적에는 더 중요합니다. 특화된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화이자에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번 주에 많이 화두가 됐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든 터키의 그게 뭐 이민자 부부라며요. 그죠?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돈방석에 앉을 거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왜 돈방석에 앉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진짜 되게 치명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에 특정돼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한 나라에만 해당하는 병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돈방석에 앉았을까요? 아무리 치명적인 병이라 그래도? 아니죠. 네. 전 세계에 지금 널렸기 때문에 그래서 돈방석에 앉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네. 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치명적인 거를 중요하겠지만 더 치명적인 거 얼마나 환자가 많냐가 실은 제약사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수익원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표적 항암제 하잖아요. 선생님 항암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표적 항암제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암제도 1세대, 2세대 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세대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막 원서 가지고 막 하고 막 항암 치료받으면 옆에 뭐 이런 분들 보셨죠? 막 지금 밥도 못 먹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보통 제1세대 항암제라 그래서 그런 걸 화학 항암제라 그래요. 그리고 얘네가 하는 거는 뭐냐면 2세대 항암제라 그래서 그거를 그 표적 항암제라 그래요. 그리고 3세대는 뭔지 아세요? 3세대? 3세대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럼 마지막 4세대는 혹시 무슨 항암제라고 부르는지 혹시 선생님 아십니까? 4세대. 4세대는요, 대사항암제라 그래가지고요. 이 항암제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화학항암제에서 표적항암제, 그래서 지금 이제 면역에서 대사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2세대의 표적항암제거든요. 물론 표적항암제 좋아요. 근데 표적항암제는 2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누가 이럴 거예요. 그럼 항암제가 지금 암이 다 정복됐냐? 아니요, 암 아직 정복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얘네가 한다는 건 표적항암제였어요. 표적항암제는 지금 2세대지 지금은 4세대 항암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대사까지. 그럼 2세대 항암제를 하는 회사들은 표적항암제 하는 회사들 혹시 주식시장 5년 동안 있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선생님. 표적항암제 한다는 회사 은근 많아요.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물론 암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암이라는 게 정복이 잘 안 되니까 와, 이 암 하면 무조건 와, 암 올라오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이라고만 하면 주가가 막 다 올라붙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암도 이렇게 항암제도 세대별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표적 항암제가 뭐 엄청난 뭐 옛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2세대 항암제야. 2세대. 쉽게 말하면 지금 옛날에는 우리 도키폰 휴대폰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아실 거예요, 선생님. 이 도키폰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쓸 때 그 핸드폰 그거 들고 다니면 어때요? 간지나죠. 야, 그거 뭐 간지 정도가 아니었죠.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봤어요. 지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 또래나 그 네,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기억납니다. 돼가지고 기억나시죠, 이거? 집에 있는 전화기 들고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크기가. 그런데도 그거 들고 다니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뭐 아날로그 폰들 작은 거 그다음 뭐 스타텍이라든지 모토로라 막 이런 데서 나와서 그런 거 들고 다닐 때도 이때만큼은 아니래도 그래도 간지 났어요. 그죠? 막 멋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지. 우리가 이걸 표준어로 뭐라 그래야 되나? 뽀대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예, 굉장히 뭐 진짜 멋있게 폼나는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폰들 갖고 다니면 어때요? 완전히 구닥다리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왜? 휴대폰도 그렇게 세대별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5G 시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항암제도 이렇게 물론 항암제 와 그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했다는 표적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예요. 지금은 4세대의 대사항암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뭐 녹내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발기부전 치료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 회사가 이 CMG 제약이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렸게 CMG 제약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만 주가가 한 번씩 튀는 회사예요. 아주 획기적인 이슈가 없으면요 이 회사는 그렇게 튀지를 못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CMG 제약을 골랐다는 거는 우리 5년 동안이나 주식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유석이 아버님이 요거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거 말고 다른 회사를 차라리 책하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 조심스럽게 드려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래 가지고 가셨구나. 그래. 네. 그래서 지금 단가도 한 5,000원이시구나. 그러면 요번에 조금만 올라와서 수익 남은요. 그냥 이번에 이거 나오시고 오래 갖고 있었더라도 아닌 친구하고는 어때요? 결별하는 게 맞아요? 좋아요? 결별하는 게 맞겠죠. 맞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꾼 네.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하고 절교해야 돼요? 아니면은 집안 다 말아먹을 때까지 사기당해서 계속 사귀어야 돼요? 절교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아닌 거는 좀 표현은 그랬는데 일단 아닐 때는 빨리 결별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네. 예. LTE 시대에 지금 2G폰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설명이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암제는 다 같은 항암제인 줄 아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 몰랐잖아. 그 부분을 아셨으니까 어때? 화학항암제 1세대, 2세대가 표적, 그 다음이 그 면역, 그 다음이 대사인데 얘는 2세대하는 표적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4세대 대사항암제까지 나가고 있어요. 회사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네, 참고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GL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가가 계속 올라요. EGL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아시죠? 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예, EG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 근래 사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말해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얘네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거든요. 9,000원이면 그잖아요. 30%나?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보면은 그래도 거의 한 2배 반 정도 거의 3배가 2배 반 정도 올라왔을 때 사신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거는 사신 거예요?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이게 복지 쪽 그 온라인 쇼핑몰들하고 네, 선택 쪽 기업 복지 않나요? 복지 쪽, 예, 그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네네. 이제 그거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어쨌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했는데 이 EGL이라는 회사를 한번 잘 보시면 EGL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 주가가 한번 반짝 올랐던 거 아세요? 왠지? 이거 혹시 과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요 얘네가 중국의 비아드 그 전기버스 아시죠? 전기버스 그거 네네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얘네가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빠졌다가 진짜 볼 거 없었던 회사인데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요번에 그거에 해당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적 복지하니까 그 복지 포인트 갖고 뭐 사고하니까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더구나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이거 가지고 사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도 안 그래도 이 복지 포인트를 요번에 잘 활용하는 친구를 한번 봤어요. 와 되게 좋대요. 이거 복지 포인트. 와 해서 이거 하는데 야 그걸로 뭐 사니까 전자제품도 엄청 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하는 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코로나로 혜택을 봤어요. 그죠? 근데 네. 코로나가 이제 심하긴 하지만 옛날같이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갑자기 코로나 띡 하고 맞았을 때하고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 3살짜리 꼬마들도 다 알 정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박식해졌잖아요. 다들. 그죠? 그럼 물론 코로나 피해가 심하다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신선해요?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도는 좀 떨어지죠. 주식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선도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뭘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처음에 우리가 올 1월, 2월 달만 해도 코로나 알았어요? 그때 우한폐렴이라고 해서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막 네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인데 이제는 뭐 코비드19라고 막 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누구든지 잘 아는 시절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혜택을 보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갈 거라고 본다는 건 이제 저는 계속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 회사 저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저라면.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지온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꾸준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메지온은 뭐 제가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네. 예. 그럼 제가 메지온에 대해서 몇 번 자세하게 탐방 갔던 거 설명드린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네. 보셨죠? 기억 잘 안 나세요? 기억은 메지온은 잘 안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뭐 시간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보기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기 이게 때문에 요즘 뭐 그 FDA 승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예, 그렇게 그래서 매집을 이 했는 회사 것 같은 같은데. 경우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탐방 갔던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하면서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 것도 맞고 요번에도 다시 지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 해서 일단은 요 가격이면 한번 좀 더 지켜볼게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좀 생각에 네, 도움 대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전화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안 가시는데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지금 아마 당분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1.5단계로 곧 올라갈 것 같은 지금 형국이죠. 그래서 1.5단계로 가면 사실상 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가 글쎄요, 날씨가 내년에 따뜻해질 때까지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워낙 일정 잡았을 때도 11월 14일 이 강의까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미리 말씀 못 드렸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 11월 14일까지 강의가 될까? 이러면서 저도 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진짜 이 강의까지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부산 백스코 컨벤션 101호인데요. 여기 와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1000명이 더 들어가는데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큰 곳을 빌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실은 거리 두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자리를 빌려도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부로 하는데요. 그래서 1, 2부 합치면 거의 한 300 가까이, 600명 가까이가 들어올 수 있어요. 1, 2부로 하면.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에 진짜 엄청나게 저로서는 큰 비용 이런데 1000명 들어가는 그 큰 홀을 빌리려면 아시잖아요. 근데 해서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안전을 최대한 지켜드리면서 한 분이라도 못 듣는 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 제 마지막 모든 거를 당분간 아마 몇 개월은 못 하겠죠. 다 쏟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피나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하실 건요. 거기가 오픈되는 건 아마 12시 정도부터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2시 전후로 해서 오셔야지 그 전에 오신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가 1부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20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1시간 20분이 2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요. 아마 오늘 오시면 제가 뭐 당분간 아마 강의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여기 다 쏟아붓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경기도 일산에서 살습니다. 일산이요? 성함이? 네. 신만국이요. 신만국? 완국이요. 완국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만국님 연세가? 네. 지금 7반이요. 6학년 7반. 6학년 7반? 예. 네. 7반도 5학년 7반도 있고 4학년 7반도 있잖아요. 6학년 7반.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완국님? 한 3년 됐습니다. 3년? 네. 예, 그래요. 일단 완국님 어떤 주식 먼저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신청한 주식은 뉴지랩. 뉴지랩이요? 매수가 얼마요? 뉴지랩이 15,000원에 10%. 네.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이 31,000원에 10%. 네. 그 다음에 이엔코리아. 예. 6,100원에 10%. 6,100원에 10%. 예. 네. 이렇게인가요? 예. 예. 한번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예. 예. 계좌가 대보 다 10%씩이에요. 예. 아니 먼저 그 20% 대보막을 갖고 있는데 그 처분했어요. 하나는 좀 올라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일단 10%씩인데 예. 보니까 주식을 많이 예. 안 사시네요. 하나에 그냥 이렇게 톡톡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5%에다 10%에다 또 그거 따라서 올리고 20% 그게 상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빠지면은 네. 상황 가서 빠지면은 거기가 추격 매수를 해요. 그래서 물 타고 그럴 적이 있고 처음부터 많이 안 들어가요. 조금씩 들어갔다가 상황 봐서 올리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예. 혹시 회사의 펀더멘탈은 잘 안 보시나 봐요. 그죠? 일단은 제가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예. 매매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냥 매매를 하시는 스타일. 예. 펀더멘탈은 주로 안 보고. 우리.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매매를 하신다는 게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주식을 한 3년 해보셨잖아요. 그죠? 3년 예. 동안 큰 수익 버셨어요? 못 버셨죠? 아니요, 저는 지금 이거로 직장은 안 다니고요. 예. 이걸 해서 한 달에 평균을 250에서 300원 벌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 볼륨에 비하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좀 투자한 게 한 4천 투자해서 7천을 만들었는데 그걸 돌리는 게 그 정도 해서 지금 해서 아, 그래요? 꾸준히 수입을 어. 뭐 단하지 않지만 품목을 내가 하는 게 한 10개에서 15개를 하는데 그 아, 순환매를 돌려요. 아, 그러니까 종목은 대신 딱 정해놓고 돌리시는구나. 네, 돌려요. 그 여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아, 뭔지 계절주가 알겠어요. 있고 아. 계절주가 있고 아, 또 그렇게. 뭐 남북 경협주가 알겠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주 네, 있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를 해서 상황 따라서 그거를 돌려요. 이렇게. 그래. 그런데 네. 그러면 예. 이 반장한테 일단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매매를 잘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그냥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제가 도움이 한번 이제 보다가 네. 계속 방송을 청취하다가 우리 이 반장님 하는 거 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한번 요거는 지금 수입을 못 받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요게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될지 저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선생님. 전 이 회사, 전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이 회사가 뭐 언제 어떻게 갑니다 그런 걸 모르고 저는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고 이 회사의 내용이 어떻고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생각이 뭐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니까 주식을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매매에 대한 정립을 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섣불리 뭔가 뭐 얘기 드릴 부분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대신 그래도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얘기 그래요? 그럼 잘하시길래. 딱 제일 궁금한 거 그거 빼고 어떤 거? 왜냐면 뭐 언제 어떻게까지 어떻게 가지고 갈까 그건 제가 도움 못 드려요. 몰라서. 말해드리고 싶어도. 예. 예, 제가 저 꾸준히 갖고 가는 경향이 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장타를 많이 제일 갖고 가요.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거예요? 대보예요? 뭐예요? 예. 대보. 대보 망해냈 대보. 이 혹시 대보 같은 경우에 고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뭐 계절주도 넣고 못도 한다 그러는데 대보를 그럼 넣으신 이유는 뭐였어요? 대보가 그 2차 전지주에다가 그 탈창 배터리 그거 감싸주는 그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폭발하는 걸 갖다가 많이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전에 한번 보니까 그게 올랐다가 이게 한번 이렇게 붙으면은 그 고객들이 붙으면은 꾸준히 좀 올라가고 또 그런데 요게 좀 일본하고 그게하고 최초로 그걸 개발해갖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좀 저는 괜찮은 것 솔직히 같아서. 말해서 전 이 회사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지금 그래요?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예. 이게 그 탈철기라는 이 회사 예. 아마 대보 마그네틱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마그네틱이 뭐예요? 마그네틱이 자석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여기 실은 이 회사 이름만 보시면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보 마그네틱, 대보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뭐냐? 자석에 관련된 회사예요, 진짜로. 예,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이렇게 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런 그 기억들 아실 거예요. 이 응급가에 자석 응급가에. 해가지고 앵글 S가 착착 해가지고 물질들 쭉 뽑아 모래에서 자석 뽑아내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청자분들 뭐지 하는데 이 2차 전지 이게 뭐 마그네틱 이게 뭐지?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다. 2차 전지에서 화재가 막 나고 막 이럴 때 왜 그러냐면은 이 서로 간에 이 분리막이 못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쇠는 뭐예요? 쇠 칼길이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면 칼길이 쨍 하고 하면 못 튀겨요. 불꽃이 튀기죠. 팍 튀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안에 물질 안에 보면은 이 쇠가루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좀씩. 그래서 그 쇠가루들을 뽑아내주지 않으면은 이게 워낙 열이 통하고 막 계속 이 2차 전지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왕국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걸 탈철기라고 해요. 철을 탈출시킨다. 그래서 탈철기예요. 탈을 뽑아내는 기계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하는데 이게 거의 얘네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거의 독점이에요. 맞나요? 예, 맞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요.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신규 상장할 때도 제가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네 그러고 제가 공부해서 좀 지켜본 적이 있는데 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탈철기라는 건 이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2차 전지도 고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탈철기라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약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 탈철기라는 게 실은 수익이 그렇게 막 되게 많이 나는
얘네가 독점이면은 막 얘네가 가격을 마음대로 막 올릴 수 있을 것 같죠. 실은 여러분들 독과점을 이 기업들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라에서 왜 그래요? 독과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가격을. 그래도 얘네가 독점이면 걔네 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양심적으로 가격을 절대 안 올리는데 독점이다 그러면 아마 독과점 규제 안 할 거예요, 공정위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독점일 때는 다른 걸 쓸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가 가격 올려버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쓰는 사람들이 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사실상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본 업체 살짝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얘네가 일본 업체하고 얘네하고가 양분을 하고 있어요, 거의 이 시장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독점적인데 거의 독점가 가능한데 가격을 생각보다 이 탈철기라는 게 그렇게 막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혹시 그것까지 아셨나요, 선생님? 네. 아, 그럼 아셨으면 많이 아셨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매력이 없다 보니까 잘 보시면 이거는 아니 그렇게 2차 전지고 탈철기고 얘네가 독점적이야?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잖아. 근데 잘 보시면요. 외국인 주식 전혀 안 갖고 있고요. 기관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참 재밌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 워낙 이 정도 구조면은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기관이 가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가졌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 이건 말 그대로 수익이 그렇게 생각같이 막 말로 하면 되게 멋있게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수익 구조가 그렇게까지 앞으로 짱짱하게 계속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급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우리 왕국님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냐? 이건 개인들 주식이거든요. 개인들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왜? 개인들은 어차피 수급 보고 많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대로 만약에 개인들의 그런 수급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반대로 역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왕국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거를 그냥 가져간다는 분들은 이건 어차피 신규 상장 패턴이거든요. 신규 상장 패턴에서 보면 이게 28,000원 정도가 신규 상장 패턴에 안 좋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워낙 죽을 뻔했었는데 이걸 몇 번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래도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마까지냐 34,000원, 35,000원 선 이거를 이번에 다시 뚫고 나가면 얘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왕국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데모마그네틱 가지고 계속 해보시는 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왕국님한테는. 예, 스타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뉴지랩하고 이엔코리아인데 뉴지랩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주가가 이 뉴지랩은 은근히 수익 잘 안 나실 텐데 매매하셔도. 글쎄 그거는 생소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그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왕국님하고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안 맞을 텐데 이걸 왜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왕국님 스타일에서 빼버리시는 게 나아요. 네,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요건 맞아요. 요거는 매매하는 걸로 안 맞고 그렇게 해도 투자로 뭐 가져갈 만큼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 회사가 왜 그거 하나만 꾸준히 가면 괜찮은데 요번에 또 왜 뭐 제약까지 이렇게 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왜냐면 원래 이 회사 반도체가 그쪽인데 이 회사 하는 게 워낙 이 회사 수익 안 나는 거 했잖아요 전에. 그래서 주가 하나도 안 올랐었죠. 옛날에 스마트폰 주로 파는 그건데 CCTV하고 그거 가지고 수익 안 나요. 그래서 얘네가 뭐 해보려는 건데 그래서 주가 그때 반짝 올랐잖아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는 조사해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요거 잘못 들어갔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빨리 조금만 반등하면 그냥 무조건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려고요. 네,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국님 이엔코리아 6,100원인데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턴 돌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것 때문에 사신 거죠? 이거 흔들릴 것 같아서 앞으로 충분히 수급이. 그게 말하자면 이엔코리아가 저거 아니에요? 그 수소차 수소 탱크 그 탱크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 쪽이라 해서 괜찮은 것 같아갖고 지금 그거는 제가 나중에 수소차는 진짜 수소는 나오면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수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금 뭐 위에 워낙 정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수소차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수소차를 제일 먼저 만든 건 현대차가 맞는데요. 수소차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뒤져 있어요. 수소 기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막 수소가 엄청나게 앞서 나갔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보다 뒤져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와 현대차가 수소차를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그 이후의 기술들은 다른 제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수소가 이거 선생님 수소 어떤 수소 있는지 모르시죠? 수소도. 네?
수소가 그냥 다 수소인 줄 아시죠? 수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수소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생수소라는 게 있고요. 계절수소라는 게 있고 수전의 수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와 수소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마지막 수전의 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만 나온다는. 그 수전의 수소는 지금 거의 쓰이질 않아요. 아직 기술력이 한참 모자르고 그건 미래 아직 한참 미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소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다들 보면 막 수소가 곧 몇 년 안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술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공부를 좀 해보시면 더 제가 나중에 얘기 나오면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요. 요거 같은 이엔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하여튼 그제 크게 많이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MTN의 주식 상담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디어 제가 제 강의 찾아가는 이반장 무료 강연의 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부산 강의를 합니다. 부산 강의를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하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강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1.5단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다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러니까 2시 반부터입니다. 2시 반부터.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또 못 만날 거니까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2시 반부터 1부가 시작될 거고요. 3시 50분까지 그리고 3시 50분, 4시 10분부터 2부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저도 이걸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시 정도부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니까 그 전에 오셔봤자 아마 줄 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시 정도부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시는 거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오늘 강연에 오시는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이에요? 박정희입니다. 성함이 어디요? 네. 성함. 정현희. 정현이? 네. 정현희. 반가워요, 현희님. 연세가? 올해 40 됐습니다. 주식 경력은? 2개월 됐습니다. 주린이시구나. 근데 네. 요즘 주린이들이 진짜 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본대요. 네네. 왜냐면 이 투자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갖거나 나 이제 매매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요즘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 강의 오세요? 예, 갈 계획입니다. 갈 계획이세요? 12시 정도부터 오세요. 그 전에 오셔봤자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오늘 되게 큰데 아마 들어오시 깜짝 놀랄 거예요. 1000명 넘게 들어가는데 빌렸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300명이 좀 안 되나서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지켜야죠.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희님? 네, 총 3개인데요. 뭐요? CS 윈. 천천히. CS 윈드. 예, CS 윈드 매수가 얼마예요? 112,000원. 비중은요? 20%. 네. 하나솔루션. 예. 47,500원. 예. 20%. 예. SK케미칼. 예. 387,200원. 예. 20%. 네. 이렇게니까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SK케미칼. 이 반장하고 통화하면은 뭐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SK케미칼이랑 CS윈드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딱 2개월 한 티가 나. 종목 선택한 거 보니까 딱 2개월 한 티가 났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사실상 되게 높은 가격 CS윈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격대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하나솔루션 셋 다. 안 무서우세요? 솔직히 안 무서우세요? 아니, 전 진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무서워요?
SK케미칼은 사실 제가 28만 원에 매수를 했다가 예. 조금 수익을 보고 다시 들어간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하는데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가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제가 이 반장님께 궁금한 게 요즘에 MSCI 지수가 편입된다는 예, 이번에 보도가- 지수 편입돼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봐도 아직 규린이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CI. MSCI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MSCI 모르세요? MSCI니까 어른이겠어요, 아이겠어요? 아이겠죠? 아이. 아이들은 뭘 따라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SCI가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그 캐피탈에서 하는 인덱스다 이 소리예요. 모건 스탠리라는 데가 하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데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네를 좋게 봐서 넣고 얘네를 뺄 거야 이래요. 그래서 그럼 모건 스탠리 MSCI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쟤네가 넣고 쟤네가 빼면 좋은 거네 나쁜 거네 그리고 쟤네가 어느 나라 비중을 늘렸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이 따라하듯이 MSCI라는 지수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FT 파이낸셜 타임 파이낸셜 지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은 돈이 따라다니는 게 MSCI 지수라 그래요. MSCI 지수에 쫓아다니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대략? 그 돈을 보고 저 돈이 하는 대로 나 좀 쫓아야지 하는 돈이 얼마로 지금 추정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거는 아직 아무도 못 뽑고 있는데 대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MSCI를 쫓아다니는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한 천억? 5천억 될까요? 원 위가 뭐예요? 억 위가 뭐예요? 조. 그럼 몇 조 될까요? 조로도 안 돼요. MSCI를 쫓아다니는 돈이 1경이 넘는다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정도로 커요. 그래서 MSCI 지수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큰 게 얘네가 근데 MSCI 코리아 지수라 해서 MSCI가 한국을 이렇게 할 때 야 한국에서 요번에 이렇게 봤더니 주식이 좀 올라온 놈들이 똑똑한 놈이 있네? 그러면 얘네가 6개월마다 그 리밸런싱을 해요. 밸런싱을 다시 잡아요. 그런데 리밸런싱이라는 거 하는데 6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얘 요새 많이 올라왔네? 그래. 그럼 너 올라와. 얘는 별 볼 일이 없네? 너 그럼 빠져.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6개월로 정해요. 그러면 얘가 SK케미칼이 6개월 전에 주가 모습이 어땠어요? 올랐어요? 안 올랐었어요? 안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SK케미칼이 MSCI 지수에 들어올 일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MSCI 코리아 지수에 없겠죠. 근데 요번에는 이 회사가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어땠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지수에 들어올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MSCI 코리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리밸런싱을 얘네가 12월 기준인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12월 초가 11월 며칠까지가 그때까지 보통 그 MSCI 코리아 지수에 들어오는 게 외국인 물량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대략 이 밸런싱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1,000억에서 1,500억? 1,500억 전후? 뭐 요 정도가 들어온다고 봐요, 외국 자금이. 한 종목당.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500억이라고 해봤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10억, 100억, 1,000억. 하루에 거의 한 3,000억 정도 돼요, 거래 대금이. 그러면 3,000억 정도 되면은 1,500억 전후가 그렇게 엄청나게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안 크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긴 있어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는 거 여기 보이실 거예요. 외국인들 들어와요, 들어오긴. 그러면서 주가도 좀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물론 이 리밸런싱 하는 동안까지는 주가가 괜찮아요. 근데 리밸런싱을 끝내고 나면 주가가 보통 올랐던 게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무서우세요 했던 이유가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대형주는요 거의 갭을 메꿀까요 안 메꿀까요?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2개월밖에. 그러면 자기 주식 인생을 다 보신 건데 많이 본 거잖아. 그죠?
그래요. 앞으로도 보세요. 그런데 혹시 제가 갭은 메꿉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대형주에서 갭은요, 특별한 일 없으면 웬만큼에서 거의 한 95% 이상 메꿔요. 95% 정도? 그런데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요, 여기 갭이 있어요. 큰 갭이.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SK케미칼은 이제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 하락으로 이거 다시 메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요번에 먹으면은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CS 윈드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다 모양이 비슷해요. 지금 세 개가 공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도 참 좋아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인생 모두 다 제 방송 봐주신 일관성, 그리고 종목 고르는 일관성, 아우 좋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다 위험해요. 다 네.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막 각오했는데 지금 뭐 외국에서 뭐 이거 정책 추진하는 거에 그렇게 되면 환경주가 계속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실은 맞아요. 그래서 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가 쉽게 말하면 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위로 상승을 하든가 밑으로 빠지든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외국인이 안 사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친환경 막 엄청나게 우리 정부가 밀고 막 하는데 외국인들은 안 사요. 이런 회사. 그리고 기관들도 약간 사는 것 같다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다 누가 떠받치고 있을까? 기관 물량. 누가 다 받아내고 있을까?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량이 틀어지는 날에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거 네. 빠지면은 빠져나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을까?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요번에 웬만하면 그냥 나오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친환경 때문에 올랐잖아요. 대형주. 근데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이 정도 많이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래 여기서 계속 더 치고 글쎄요. 난 못 나갈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그냥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굵고 짧게 사느니 얇고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안 먹는 게 오래 살더라고요. 예, 먹겠다고 굵게 들어갔다가 예, 단명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얇게 오래 살아요. 그래 오래 보죠. 그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지금 종목 패턴들이 지금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다 위험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아직은 2개월밖에 안 되셨고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이 반장이 왜 그때 그랬구나. 그런 걸 좀 많이 고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 실물 보시겠네. 예. 네. 그래요. 또 실물 보고 놀라지 마세요. 방송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왜 실물은 저 모양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에 코로나로 정지됐다가 시작했던 무료 강연회 이 반장에 찾아가는 이 반장 강연회를 오늘 드디어 그 대단원의 막이 5주 연속으로 했죠. 할 수 있을 때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다 붙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강의 못할 줄 알고 잡았었는데 근데 진짜 이 강의까지 기적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2시 반부터 백스코 컨벤셔널 101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넘게 들어가는 데인데 한 3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이 1m 이걸 다 지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안전을 저희도 신경 쓰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와서 1, 2부로 나눠서 하니까 도합 한 600명 가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면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못 가면 못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에서만 할 수 없는 얘기 그리고 당분간 이제 강의를 계속 또 못 할 거니까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그 상계동에 사는 신영만입니다. 상계동에 사시는 누구요? 신영만. 신영만? 네.
맘이면 누구 엄마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만. 아, 신영만. 예, 신영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잘못하면 남자를 엄마로 바꿀 뻔했는데. 예. 영만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오래됐는데 직장 다니면서 해가지고 아, 그래요? 깊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럼 한번 좀 계좌를 한번 좀 받아볼게요. 예, 어떻게 돼요? JNTC 아, JNTC 매수가 얼마요? 13,200원. 13,200원. 비중은요? 비중은 대충 전부 20%, 20%요? 20%입니다. 예. 또요? 그다음에 원익 IPS 원익, 예. 37,000원. 37,000원. 20%. 예. 예, LGU 플러스 LGU 플러스, 예. 11,900원. 예. 20%. 예. 비덴트 비덴트. 7,300원. 20%. 예. 네, 이렇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소한 종목을 갖고 계시네. 일반인들이 잘 모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예, 나머지들은 그래도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 저 종목 할 만한 회사들인데, 하나, 예, 모를 만한 회사를 하나 갖고 계세요. JNTC라는 회사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생소한 회사인데, 저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여기 덮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좀 많이 하셨네. 그래도 몇 년 주식 하셨다 그러더니 역시나. 네, 그래요. 올해는 됐는데, 이게 시트로 이제 접어줘 위주로 사거든요. 아, 저퍼. 네, 예. 저퍼. 그럼 반드시 저퍼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기준을 저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퍼가 실은 이 저퍼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2000년 그 전후로 2000년 좀 전에 막 이럴 때는 퍼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었어요. 퍼라는 게 진짜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퍼라는 걸로 골라가지고 수익들을 되게 많이 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지금 맞고. 근데 주식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이, 물론 저도 저퍼라는 거, 근데 저퍼라는 건 동등한 조건일 때 저퍼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업종 간에 하나는 성장 산업이야.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구성장 산업이야. 그럼 이 둘의 펄을 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떤 회사 이익률이나 이런 걸 따질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보통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특히 지금 요즘 투자하시는 개인들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회사 이익률이 30%야. 어떤 회사 이익률은 15%야. 영업이익률은 OP가. 그러면 30%하고 15%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히 30%가 좋죠. 근데 15%인 회사의 주가가 훨씬 잘 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얘는 만약에 성장 산업이라고 할게요. 얘는 워낙은 구성장 산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좀 구성장? 그 말이 오래됐는데 좀 오래된 산업이라 그럴게요. 성장 산업이 아닌 기존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가 A라는 업종이라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 비교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막 이런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은 지금 같은 현상은 왜곡된 현상이고, 주식시장에 다시 정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맞게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업종에 영업이익률이 다 평균 40%라고 칠게. 근데 얘는 영업이익률이 30%야. 그럼 얘는 이게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이 업종에 얘가 속해 있는 거는 B업종이라고 할게요. B업종에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돼, 평균, 다른 애들은. 근데 얘는 15%가 나와. 그럼 얘는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얘는 좋은 애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빠지는데 얘는 올라요. 어떻게 됐죠? 얘가 만약에 매출이 1000억에 300억을 남기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1000억에 150억밖에 못 남기는데, 어떻게 얘보다 더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펄을 단순히 비교하는데, 펄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왜 펄하는 거 왜 공부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펄은 뭐 주가 수익 비율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시험, 뭐 투자 상담사 시험 보세요. 제가 그래요. 아니, 글자를 외워서 뭐 할 건데, 글자는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펄하는 게 어떤 때 어떻게 작용을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투자라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퍼 같은 거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T라는 이런 회사들 보시면요, 저퍼 굉장히 낮아요. 엄청 낮아요. 근데 또 지주회사들 보실래요? 지주회사들 별거 아닌데요, 퍼 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주회사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퍼 하나를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JNTC 같은 경우에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나요, 선생님? 화훼 납품한다는 걸 알고 화훼 있는데. 납품. 화훼 납품도 맞는데 이 회사가 기존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핸드폰 쪽 아닌가요? 핸드폰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데 얘네가 주로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좀 상장할 때 재밌었어요. 제가 이게 약간 재밌어서 그랬는데 이 회사가 먼저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 이 회사가 실은 상장을 할 때도 보면은 워낙 기존 주주들이 상장할 때 그 신주를 찍어내지 않으면 자기 주식을 내다 팔아야 돼요, 대부분. 그죠? 네. 근데 이 회사는 되게 특이했어요. 전 그래서 이 회사를 기억하고 이 회사를 그때 와 얘네 되게 재밌게 상장하네? 이랬어요. 왜냐면 얘네는 구주 매출 하나도 안 했어요. 상장을 시키는데 이 회사에 기존의 대주주들 있잖아요. 기존의 대주주가 지분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규를 찍어내야 되거든요. 신규도 안 찍어냈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투자 캐피탈인가? 벤처 애들 있잖아요. 벤처 투자. 네. 걔네들 물량 내놓은 거 가지고 신규 상장하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진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JNTC 상장할 때 얘네 진짜 희한하게 하네, 얘네들. 재밌게 하네.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대주주가 워낙 자기 지분을 내놓거든요, 보통은 다. 자기 지분의 몇 프로를 띄어서 내놔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을 찍거나 해서 상장을 시켜요. 근데 얘네는 대주주가 자기 것도 안 내놨고 신규 상장도 안 찍어냈고 신규도. 그리고 다른 사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상장을 시킨 애들이에요. 되게 특이한 구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보시면 거의 다 이 회사 거 갖고 있어요. 얘네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커버 글라스라는 거 있죠. 커버 글라스. 앞면에 딱딱한 유리 아시죠? 네. 이 커버 글라스 만든 애들이에요, 얘네가 커버 글라스하고 뭐 커넥터 한다 그러는데 커넥터는 뭐 매출 비중이 글쎄 한 10에서 20% 되려나? 뭐 그 정도 되려나? 그리고 거의 다 얘네들의 매출은 커버 글라스에서 나와요. 근데 이 회사가 매력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 회사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을 적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홈 버튼 있고 막 워낙 액정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옛날에 이렇게 홈 버튼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없죠. 그리고 그냥 다 유리로 돼 있죠. 맞나요? 네. 근데 이 유리가 선생님 잘 보세요. 이렇게 옆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옆면으로 제가 그림을 좀 되게 못 그려요. 옆면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다. 살짝 구부러지죠. 유리 구부리는 게 바로 이게 강화 유리 구부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가 바로 그걸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떴는데 요즘 폴더블 폰 어때요? 폴더블 폰은 막 접잖아요. 맞나요? 예. 실은 근데 그거 유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않나요? 강화 유리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가 왜 얘네를 내가 좀 그렇게 보냐면 얘네가 막 90도로 이렇게 유리를 접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유리를 생산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제가 이 회사는 참 이 회사 매력은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지켜보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폴더블 전 세계가 이제 결국 폴더블로 가요, 안 가요, 다? 안 가나요? 폴더블로 좀 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전부 폴더블로 가죠. 왜냐하면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워낙은 지금 폴더블이 이제 발전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워낙은요, 여러분들 인폴딩보다 아웃폴딩이 쉬운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맨 처음에 낼 때는 아웃폴딩을 해요. 예. 인폴딩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접는 걸 아웃폴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걸 인폴딩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 애들이 맨 처음에 우리 삼성보다 빨리 내놓으려고 막 할 때 그 허접한 거 내놓을 때 걔네가 아웃폴딩식으로 했어요, 다. 아웃폴딩이 훨씬 쉬워요. 아웃폴딩보다 인폴딩이 어려워요. 삼성이 하는 건 인폴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어려워지면 뭐냐면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접어요. 그래야지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했다가 피면은 이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접는 기술은 더 어려워진 기술이야. 그리고 그 다음보다 더 어려운 기술은 뭐 요즘 이제 그 LG에서 내놓고 있죠. 어떻게 돌려 롤러블. 그건 더 어려운 기술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이 강화 유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접는 기술은. 근데 얘네가 그걸 해내고 있거든요, 같이. 이거 하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력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한편으로는 좋고 지금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이거든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셔도 얘는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좋은 패턴. 이 가격이 얼마예요? 한 11,000원인데요. 이 11,000원 위를 지켜주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 얘는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가면은 이 고점 깹니다. 제가 봤을 땐 깨요. 이거 치고 나가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이제 그때는 별 수 없어요. 제가 뭐 카카오 게임즈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회사 SK파이오밤이라든지 뭐 BK 아무리 좋은 것도 신규 상장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치고 나가면 얘는 고점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니면은 내려가게 되면 신규 상장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당분간 안 보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얘네 기술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많이 들고 있다 그랬잖아. 왜? 구주 매출로 해서 신규 상장을 안 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유통량이 많아요, 적어요. 유통량이 적은 것 같아요. 적으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안 들어. 못 들어오지. 아니 살 물량이 있어야죠. 꽉 잡고 안 내놓는데 신규 상장할 때도 안 내놨는데 어떻게 네. 팔어? 어떻게 사?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 옛날에 뭐 100만 원, 2만 원대 그 주식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못 들어와요, 이거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 유통수가 적다는 거는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되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장점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 잘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수급적인 도움을 못 받는다는 단점도 생겨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예. 이제 외국인가 왜 안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예. 예. 모르셨죠, 전에? 몰랐죠. 아니, 심되게 좋은데 왜 안 들어오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투자라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서 하니까. 예. 근데 그런 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요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내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반장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약간 더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할 텐데요. 비덴트 매수가가 비덴트 매수가가 얼마죠? 예. 7,300원. 7,300원이었죠. 지금 7,300원. 여기서 하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주식 차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요새 저 비트코인 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요 같은 거 그냥 갖고는 있어 볼 만은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한번 만약에 튀게 되면 얘는 그냥 빨리 팔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네. 거기서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LG U 플러스인데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너 왜 이러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매수가에서 지금 계속 이제 못 올라오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야 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솔직히 되게 좋게 이 회사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이 회사는 지금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가격에서 뭐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이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원익 IPS가 있었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37,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약간 빠져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손절 라인 한 29,000원 정도만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29,000원.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시원하게 다 상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 하여튼 전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진짜 코로나 조심하고요.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한 명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갑니다. 5주 연속했던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립니다. 부산에서 내리니까요, 여러분들. 오후 2시 반부터입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여기서 다 퍼붓고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 대전 사는 소망이 아빠입니다. 소망이 네, 연세가 30대 후반이요. 주식 경력은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혹시 소망이가 사람 맞죠? 네. 아니 왜냐하면 요즘 강아지 이름들이 막 이런 게 많아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의 아버지예요 막 뭐 이런 펫 인구가 요즘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름이 너무 이럴 때는 이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몇 살?
이제 6살 되네요. 6살? 네. 이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반항 안 해요? 6살이면 반항할 텐데. 하는데 제가 좀 엄하게 키워서 아, 엄하게 키우세요? 예, 좀 하다가 제가 좀 엄하게 하면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좀 더 크면요, 엄하게 하잖아요? 그럼 대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소망이 아버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네, 웅진 싱크빅이고요. 아, 우진 시급이 예스가 얼마요? 네, 2,600원이요. 비중이요? 10%요. 네. 그다음에 WI 아, WI, 예. 네, 1,600원에 예. 예. 10%. 예. 그다음에 SBS 네. 16,500원에 네. 10%. 네. 옆에 소망이구나. 예. 또요? 네, 그다음에 SH 에너지화학 예. 예, 요건 가격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럼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가격 생각나면. 뭐, 일단은. 예. 네, 그것도 10%입니다. 예. 일단은 WI를 갖고 계시네. 왜냐면 지금 딱 보니까 웅진시급이나 뭐 SB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거의 소망이하고 많이 상관이 돼 있는 주식들이 많은데?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웅진싱크빅도 애들 그거잖아요. SBS는 방송국 그거 많아요. 그거잖아요. WI도 모르셨구나. 보니까 소망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 뇌 깊은 곳에 자리가 잡혀 있는 거야. 그래요. 일단은 WI라는 주식을 갖고 계세요. 네. 이 WI라는 주식을 일반인들이 잘 워낙은 모르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걸 갖고 계시네? 아, 일단 사실 제가 그 앞에 담당했던 그 대보 상담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하고 매매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아, 예. 그냥 이 안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여름 때,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대전에서 반장이 강연회를 갔었어요. 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반장님이 얘기하신 게 월척하고 이제 송사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송사리를 계속 잡고 있었더라고요. 느끼게 많으시죠? 와서 들어보니까. 예, 방송에서 근데 안 이제-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수익을 안 보는 건 아니어서 그쵸. 예, 좀 고집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반장님 강연을 듣고 진짜 투자를 한번, 예.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사면 저는 매일매일 이거 신경 써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이게 그쵸. 보고 싶어서.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았구나. 너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걸 짧게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뭐 예.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뭐 이 회사가 워낙은 반도체 회사였어요. 워낙은 검수장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검수장비 쪽 거의 안 하고 요즘은 이 회사가 워낙 검수장비 됐어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WI가 뭐 하는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난리 쳤던 애 있죠. 인간보다 더 인기 좋았던 애 펭귄. 펭수요? 펭수 캐릭터권 얘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품 네. 파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 IP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IP 활용한다 그러잖아요. IP가 그냥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딴 애들이 만들면 안 돼. 얘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많이 갖고 있어요. 펭수 갖고 있죠. 그다음 또 요즘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BTS. 네. BTS 갖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잘 아시잖아요. 이 WI가 특히나 유명한 게 왜 그래? 페이커 때문에 유명하죠. 페이커 때문에 기사 몇 번 나왔잖아요. 이 얘네가 네. 전자 그 e스포츠 아시죠? 거기서 페이커 쪽 지원하면서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 상품을 얘네가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게 워낙 되게 매력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IP 그러니까 그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에서 펭수도 난리잖아요. 꼬마들 네. 뭐 어른도 좋아하잖아. 펭수는 아니에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다 좋아하고 BTS 뭐 아시잖아요. 아미, BTS들. 그러니까 이 굿즈라 그러죠, 맞죠? 네. 굿즈 아니에요? 이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걸 안 사봐가지고 잘 몰라요. 굿즈. 예. 굿즈 같은 것도 이게 저는 몰랐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이 어린 친구들한테 엄청난 그거더라고요. 이 굿즈라는 게.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핵심만 말할게요. 뭐냐? 야, BTS, 뭐 펭수, 와 이렇게 되면 뭐 페이커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와 얘네 회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경험에 비춰서 말할게요.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와 보면 무슨 뭐 캐릭터 산업이니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갈 것 같고 막 이런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주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봤을 때는 아니 뭐 펭수 아이 캐릭터 뭐 이런 거 다 이용해서 하면은 와 페이커 그 연봉 엄청난 최고의 인기잖아. 그래서 뭐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선전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페이커. 네. 예. 이 페이커 여러분들 누구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 페이커의 이 전작 뭐라 그래요? 이 전작 게임 하시는 프로게이머라 그러죠. 그 프로게이머 중에 탑이잖아요. 페이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 이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생각하는 건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그 주가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올라갈 만큼의 그런 수익원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닐 거예요. 네. 이건 제가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저는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웅진 시크빅도 마찬가지고 이거 같은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고르시네요. 일단은. 네. 그건 좋은 거예요. 안 깨지는 버릇을 자꾸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웅진 시크빅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이게 아시다시피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뭐 볼 수 있다 없다 뭐 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웅진 시크빅 같은 경우에 이 인터넷 쪽으로 해서 하면 이게 이 교육 쪽이라는 게 아이들 교육 쪽이라는 이쪽이 매력 있어는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코로나 때 혜택을 봤어요, 못 봤어요? 물론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안 좋다 이래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었잖아요. 무슨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한다 그래서 혜택들 보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혜택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웅진 시크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실은. 예.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SBS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먼 회사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얘는 갈 길이 먼 회사예요. 그래서 네. 굳이 SBS를 사실 이유가 있나라는 거는 저는 진짜 퀘스천이에요. 얘는 갈 길이 먼 회사다. 그래서 뭐 이 가격에서 조금이야 올라올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SBS가 매력이 있을 게 있나요? 지금 케이블 TV가 너무 끝내주잖아요. 이제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예요? 공중파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공중파들이 이제 옛날같이 무슨 드라마들 보시면 알잖아요. 옛날에 드라마 했다 하면 히트만 치면 20-30%대 우습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 공중파 드라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유튜브라든지 케이블 TV의 이런 거의 성장으로 제일 타격을 입는 데들은 이런 데예요. 특히 민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BS는 갈 길이 멉니다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 종목 교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드디어 제 5주 동안 이어졌던 이 반장의 찾아가는 강연에 마지막을 여기서 이제 대구 백스코에서 오늘 2시 반부터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1.5단계로 곧 올라갈 가능성이 뭐 이미 지자체별로 올라간 데들이 있죠. 그래서 곧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에 날씨 따뜻해질 때까지는 강의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동안 또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늘 이 강의에서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들 다 쏟아붓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1, 2부 합치면 거의 600명 가까이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했으니까 나 오늘 못 듣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아마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12시 정도부터 아마 오셔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따가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는 분들은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야기 나오죠.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독점으로 봐야 될지, 독점으로 해서 되게 수익이 이제 더 좋아지는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승자의 저주로 봐야 될지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올랐어요. 그죠? 요번에. 근데 뭐 갭도가였기 때문에 상황이 글쎄요. 이거는 뭐 지금 뭐라고 제가 말 못하겠어요. 24,400원인데 글쎄 이걸 계속 간다? 이거 이럴 때는 한번 글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안 따라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안 따라 들어가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20%이기 때문에 뭐 그럼 좀만 더 보세요. 20%니까. 비중이 많으면 비중을 줄일 텐데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하나 올려주세요. 그다음 동바이텍 DB하이텍입니다. 000 990.
동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사실상 여름부터는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동바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은 좋은 얘기는 이미 이때 많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 빠지고 있을 뿐이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글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울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사실상 뭐 개인들이 버텨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얘도, 이 종목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34,500원, 35,400원 이 정도 가격. 여차하면은 저는 3만 원 정도 무너지면 일단은 선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예, 초록뱀입니다. 047, 예, 820, 예, 초록뱀. 초록뱀 같은 경우에, 예,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때는 탈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개별주도 이런 때 들어가시거든요. 아닙니다. 이런 때 탈출입니다. 이렇게 돼서 갈 확률은 거의 5%도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거의 95% 이상이에요. 근데 5%를 왜 목숨 겁니까? 2,100원 요번에 이거 반등 노리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4145님도 요거 자신 없으셔서 5%밖에 안 사셨을 거야. 예. 초록뱀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요거 다른 걸로 종목 교체하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예, 현대모비스입니다. 012, 예, 330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꾸준하게는 올라오고 있죠. 예, 꾸준하게. 어차피 현대모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현대차에 있어서의 그 자기 역할을 그 지분구대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분리하고 어떤 식으로 뭐 이걸 지주회사할지는 저는 잘 뭐 몇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현대차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4만 원인데 20%인데 한번 이거는 뭐 요 정도만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일단은 뭐 이건 빠진 거에 대한 회복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 정도는 한번 지켜보실 만도 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048, 예, 8700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 3,410원이에요. 3,410원. 여기 지금, 요번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자꾸 요번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버블장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런 애들이 N자형으로 많이 갔어요. N자형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면 이런 식을 N자형으로 뽑아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유동성이 전에 같지는 않아요, 슬슬.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모습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N자형으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410원인데 30%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수익 좀만 먹으면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한솔로지스틱입니다. 9180. 예. 80. 예, 한솔로지스틱인데요. 지금 현재 40% 정도 돼요. 2,185원, 2,2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여기서 지금 얼마든지 지금 이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이었으면 모르는데 뭐 그렇게 뭐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차분한 모습인데 근데 한솔로지스틱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애매는 해요, 저도. 근데 40% 이거 비중만 줄일게요. 왜냐면 이거 비중 40%인데요. 40% 너무 많고요. 비중 한 20% 미만. 한 15에서 20만 일단 들고 볼게요. 왜냐면 40%씩이나 가져가기엔 무리예요. 예, 매력이 아주 없다고는 말하기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비중만 좀 조절할게요. 다음 종목. 다날입니다. 064, 예, 260. 다날. 다날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쪽 관련들 주가 오르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지금 계속 이제 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로 때문에 어떤 이런 애들이 다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신선하진 않잖아요. 코로나가 위험한 거 다 알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걔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잖아. 아직 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지금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는 것 뿐이지 코로나라는 게 와 이거 무슨 병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선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은 그때 올릴 수 있던 게 신선함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는 털고 더군다나 50%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대한해운입니다. 005880입니다. 대한해운 뭐 요번에 해운주들 예, 아시죠? 왜 올랐는지 요번에 해운주들. 근데 해운주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쭉쭉쭉 땡겨 올라가기에는 해운주는 너무 무거운 주식이에요. 예, 물론 대한해운 매력 있어요. 이거는 뭐 저 현대상선 그런 애들하고 또 구조가 좀 틀려요, 회사. 아시다시피 거의 망할 뻔했다고 살아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 이번에 주가 한번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이런 회사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따라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골탕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00원에 이 가격에 이 모습에서 50%? 죄송한데 5653님, 어휴.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혀 공부 안 하신 티 너무 나는데?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일단 빨리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흡족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그 5주 동안 이어진 이 반장 강연에 오늘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센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자리가 준비됐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잘 생각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